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47명으로 집계돼 16일 만에 최대 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수도권 확진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백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또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오늘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은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대학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600에서 700명대, 매주 반복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한 달 보름째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까지의 상황을 좀 토대로 보면 현재까지의 코로나19 추세를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신지요? 네, 우리 코로나19가 작년에 1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대유행들이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6월 말, 그리고 8월 중순, 12월 말, 그리고 이렇게 세 차례가 있었고 이번 달 들어오면서 그 확진자 숫자가 이제 400~500명을 넘어가면서 600~700명대까지 올라가서 이제 제4차 대유행이 사실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1000명을 넘는 그런 대유행 사태는 아직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물론 그 어제 그제 해서 700명대로 올라가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한 1~2주 그 추세를 보면 약간 그 4차 유행이 오히려 좀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는데요. 사실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까지만 좀 이 추세가 이제 한 500~600명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제 기온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 그런 우려들을 조금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일단은 좀 다음 주 초까지는 상황을 좀 더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속도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전체 인구 대비해서 7%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에 대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전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신을 해소하는 게 우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또 그 정은경 총리께서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사실 백신 접종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100명당 사망자가 3.7명이었는데 반해서 1차례도 접종한 60세 이상에서는 사망자가 한 건도 없어서 사망을 100%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신 분들이 이거 백신 맞으면서 또 부작용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면서 그런 부작용은 생각보다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 거고 오히려 맞지 않는 것보다는 맞는 것이 훨씬 우리 이득이 크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백신 접종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효과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 건데 사실 효과성도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은 그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상 반응을 보인 많은 분들에게서 그 기저질환이 있었다, 그걸로 판명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좀 접종을 꺼리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나온 일부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일단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고혈압, 당뇨, 이상질혈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맞는 것이 훨씬 코로나19로 인한 그 치명률, 사망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이 그런 것도 상관없이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반응, 예전 기저질환 이런 부분들 걱정하지 말고 이제 백신 접종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혈전 관련된 우려 때문에 접종이 이미 중단이 됐었는데 이미 30살 미만 중에는 1차 접종을 받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을 또 이어서 받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도 박사님께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대표적인 혈전 중에 피가 엉기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뇌의 정맥동 혈전증이라는 병이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 빈도 자체를 기존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없이 일반적인 인구 집단에서
100만 명당 2명에서 5명 사이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예. 근데 코로나19 이번에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도 한 2천만 명 이상 접종을 했을 때도 약 80여 명. 그래서 결론적으로 100만 명당 한 4명꼴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 이 코로나19 백신 자체,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과의 인과관계는 있어 보이긴 하는데 예. 그 빈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안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2차 접종, 그러니까 2차 접종, 1차 접종보다 이상 반응의 발생 빈도도 적다? 이 당국의 설명 혹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게 화이자 백신과는 또 다르게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 때 뭐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2차 접종 때는 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 뭐 정확한 기준은 확실하게 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1차 접종 때 뭐 이상 반응이 조금 있었다 할지라도 2차 접종 때는 일반적으로는 더 부작용의 빈도가 적기 때문에 예. 크게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애초에 요양시설 종사자분들은 30세 미만이어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정부 방침이 바뀌면서 30세 미만인 군인이나 경찰관들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뭐 결정의 어떤 근거들을 좀 정부 차원에서 명확하게 좀 밝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이런 뭐 군인과 경찰관뿐만이 아니라 예. 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볼 건데 그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 백신 교차 접종하는 그 나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 네, 네. 않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하면 가벼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BBC 방송에서 그 보고를 했는데요. 예. 실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50세 이상의 800여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차 접종을 시행을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아스트라제네카만 2회에 맞는 경우에는 이러한 두통이나 발열 이런 경미한 부작용이 약 10%였는데 반해서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2차는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때는 예. 이 부작용의 빈도가 40% 이상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예. 물론 그 화이자 백신만 2개 맞는 경우는 한 뭐 20% 정도로 좀 떨어졌다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를 사실 시행한 이유는 예. 1차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2차 때는 화이자 백신을 맞는 것, 즉 그 서로 교차 접종도 예. 실제로 코로나19를 얼마나 예방하는지 예.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이 어떤지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고요. 지금은 중간 결과가 나온 거고 좀 이제 며칠 지나면 본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그 결과를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유럽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 중단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EU 쪽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해서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혈전 부작용에 관련한 네.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나라마다 상황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뭐 노르웨이나 스위스 이런 국가들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더라도 예.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이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니까 또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거의 반반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더 많게 접종을 했습니다만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물론 개별적으로 봤을 때 화이자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효과도 사실 좀 뛰어난 거로 이미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화이자 같은 경우는 뭐 95% 효능이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0, 70%니까요. 예. 그 부작용 측면에서도 혈전에 대한 이슈가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강하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선택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화이자 쪽을 선호를 할 수는 있지만 현재와 같이 백신 수급이 완전히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집단적으로 면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화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그 기본적으로 독감 예를 들어서 예방 백신이 효과가 한 60, 70%대거든요. 근데 그 정도만 이상만 있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반 의학계에서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어떤 것인지 빨리 우리가 접종을 하면서 짧은 시간에 좀 전 국민이 많은 사람들이 맞게 하는 것이 이 코로나19 대유행을 좀 종식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내용들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